2019년 1월 6일 일요일 야간 공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가 다음 주부터라고 해야겠죠? 본격적인 이제 장이 시작이 됩니다. 좀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연초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나 좀 살펴봤어요. 회원님이 저랑 이제 오랫동안 알게 된 회원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경주마 같았대요. 제가 그래서 옛날 영상들을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는가. 정말 미친 듯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짬밥이 쌓였다고? 짬밥이 쌓여가지고 좀 느긋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옛날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현역 시절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막 찾아봤어요. 회원님하고 이제 통화한 다음에 옛날 자료를 해봤는데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이. 어떤 거냐면은 회원님들이 단타가 너무 재밌으니까 또 단타의 매력을 무시할 수 없죠. 단타 매매에 한번 불 붙으면 정말 재밌거든요. 강사님은 원래 단타 매매 출신인데 그때가 기억나요. 단타 매매 한번 실컷 합시다. 이래서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매일 단타 매매를 하자. 3개월 동안 매일 단타 매매를 해서 우리가 몇 종목을 손절하는지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자. 그런데 그 끝날 무렵에 폭락장이 왔어요. 겁나게 빠지는 거지. 겁나게 빠지는 날. 그래서 회원님들이 이렇게 겁나게 빠지는데 다우지수 엄청 빠지고 빠지는데 오늘은 그냥 뭐 단타 안 하고 쉬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랬죠. 단타 매매하고 지수하고 무슨 상관이냐. 단타 매매는 지수하고 상관이 없다. 지수가 나쁘면은 종목 집중도가 한 종목으로 몰리기 때문에 포인트만 잘 잡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해서 단타 매매를 하락장 포함해서 매매를 했는데 70일 동안 했어요. 70일 동안. 몇 번 손절했을까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했어요. 뭐 한두 명 앉혀놓고, 뭐 10명 앉혀놓게 한 게 아니라, 거의 뭐 몇십 명, 50명, 6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대 그 기록을 속일 수가 없어요. 70일 동안. 거의 뭐 3개월 넘어가죠. 4개월 동안을 계속 단타 매매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예전에 진짜 긴박하게, 정말 미친 듯이 했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추억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폭락장.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런 하락. 쭉 엄청난 하락이 이렇게 또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때도 우리는 단타 매매를 계속 했어요. 계속 단타 매매를 했습니다. 해서 70일간 전 종목 수익 실현을 했어요. 70일 동안 한 종목도 손절 없이 모든 단타 매매를 전부 다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 동안 미친 듯이 빠지고 또 한 번 반등 나고 했거든요. 정확하게는 5일간인데 이때는 오전장 단타 매매로 총 13종목을 했어요. 마지막 날은 하루에 오전에만 5종목을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가? 이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장중 방송이거든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70일 동안 폭락장 포함해서 단 한 종목도 손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회원님하고 얘기하다가 6개월 동안 손절을 쳐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믿더라고요.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기록이.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이게 뭐, 우리가 전혀 하지 않는 이야기로 공부를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뭐 중요한 내용을 빼고 실른다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문제는 이 초점이 잘 안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초점이 좀 잘 맞춰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계속 뉴스를 읊어봅니다. 중요한 것은 차트, 캔들 찾는 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복합 호재.
돈이 될 만한 뉴스. 이거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런 종목들. 시장의 종목 집중도가 높아서 오를 수밖에 없겠다 싶은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보는 시야를 기르는 방법으로 시간적 추론법과 원적법을 강조를 하면서 10종목을 뽑습니다. 테마 종목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매수가,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선정한 날짜의 종가보다 반드시 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맞는 눈을 기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차트 보고 책 보고 그럼 끝! 그게 아니라 시장에 적합한 몸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시장에 적합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영상들을 보면서 과거 뭐 2003년도, 2012년도, 2014년도 걸 돌려보니까 야, 그때는 뭐 진짜 그 회원님 말씀대로 경주마 표현이 맞더라고요. 제가 막 신나가지고 야 들어가자 와, 야 열정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현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옛날 추억도 되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 빠르지 않지만 차분하게 진행을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자, 오늘의 시장 풍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집중하세요. 뉴스, 트렌드,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뉴스의 파급력,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컬럼리스트 활동도 많이 했잖아요. 1월 7일 매매 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기대치가 올라요.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가 2,9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게 2000년대가 되면은 우주선을 탈 수 있고 로봇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인체 장기가 기술로 찍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고, 하지만 못 만들었어요. 지금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600포인트대밖에 안 돼. 그때는 하지도 못했어. 어떤 폰, 퀄컴, 폴더, 뭐 그런 거 쓸 때, 그렇죠? 그런 거 쓸 때인데 삐삐 쓰고, 그때 2,925포인트. 결국은 기업 실적과 주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결국 주가는 기대치, 희망, 소문, 루머, 풍문, 이런 것들이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멜로디님, 스부님, 오르카님, 올천님.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될 가능성에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기업 실적은 복합호재의 하나일 뿐이다. 거의 대부분이 희망찬 미래. 이 희망찬 미래는 1시간 뒤일 수도 있고, 한 달 뒤, 2달 뒤, 1년 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파급력, 그런 뉴스들을 봐야 됩니다. 신년회견, 파월, 유튜브 대전, 같이 읽어야 돼요. 조선업, 삼성전자 미세먼지 대응. 삼성전자에서 미세먼지를 뿜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축소시킬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다음 주 일단은 뭐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트렌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20대와 10대의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서 오십시오. 저도 뭐 누군가한테, 만약 어린애들한테 조언을 한마디라도 꺼내면은 뭐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10대와 20대.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40대, 50대, 60대하고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정부 자체도 유튜브, 정부라고 하긴 그렇고, 그런 이제 뭐 정치인들이 유튜브 통해서 자기의 뜻을 밝히고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트렌드를 확실히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이겠죠. 언론, 유튜브. 조선업,
조선업 훈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조선소와 대형 조선소의 그런 이제 분위기차, 그리고 뭐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림자 뒤에 있는 그런 이제 뭐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신문 뉴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관련주들이 현재 움직임이 좋으니까 우리는 차트상에서 일단 좋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인화, 이건 계속 나와요. 무인화의 대표적인 시스템 뭐예요? 네 글자.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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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키오스크 하면서 키오스크로 계속 분류가 안 되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는 키오스크 하면은 지난번에 G스마트 글로벌을 밀었었어요. G스마트 글로벌을 밀었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고 충분히 수익권이 나왔을 테니까 G스마트 글로벌 볼까요? G스마트 글로벌 딱 각이네요. 각. 그쵸? 비승법. 혹시 비승법 하신 분들 있어요? 여긴데. 여기. 색깔을 포맷하고 나니까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죠, 포인트. 1, 2 또는 1, 2, 3, 4 급등. 이런 식으로 비승법 매매 종료. 잘 나왔어요. G스마트 글로벌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호재 좋고, 좋습니다. 자, 무인화. 사람은 줄고 사람이 줄어드니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맞아요. 맞아. 무인화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될 겁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 머지않아 인구수 1위에서 내려온다 그러죠. 인도인가요? 인도인가? 뭐 1위를 뺏기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분명히 그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정책의 변화라든가 뭔가 밀어붙이려면은 몇 월이 좋겠어요? 몇 월. 일단 인구 감소 중국발이죠. 그러면은 올 봄에 혹시라도 신호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저출산, 올 봄 저출산. 일단은 관심 종목 두고 일단 관찰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국의 헬스케어. 왜 그렇게 했어요? 젊은 층은 주는데 고령화는 계속 지속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산업에 좀 지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줄게. 규제 완화. 들어와. 받아줄게. 바이오. 지난 금요일 날 바이오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일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바이오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래요. 중국에다가 바이오 기술을 이전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자본을 받아서 연구도 하고 사업 영역도 넓히고 했다던가,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점이 그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중국발 이슈로 일단 우리나라 시장 좀 그쪽 부분만 이겠죠. 전체 뭐 모든 테마가 움직인 건 아니고 이쪽에 필요한 부분만. 지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어때요? 파급력이 있어요.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전기차, 뭐 인공지능, 터치, 2019 CES, 결국은 다 뭐예요 이거? 차세대 기술이죠. 차세대 기술. 앞으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편한 거. 전 내비게이션하고 블랙박스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편리하고 뭔가 논쟁이 벌어졌을 때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이 기록이 남는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을 겁니다. 주행거리, 그러니까 뭐 60km를 시속 60km로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 없어요. 그럼 뭐 75km 달렸어.
카메라 없으니까. 그래서 15km 초과됐어. 뭐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니까 생각하고 달렸는데 15km 초과됐어요. 또 어디 뭐 경찰 없어서 뭐 불법 유턴을 했다거나 예, 그런 것들을 했어요. 뭐 안 걸립니다. 단속 장치도 없고 단속할 사람도 없고 늘 하던 것이고. 하지만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기록을 보면은 당신의 주행 점수는 몇 점? 그렇죠. 예, 다 나온다니까요. 몇 점, 몇 점, 몇 점 다 나와요. 예, 다 나와. 이걸 빅데이터로 통계를 내기도 하고 그 회사 단말기에 다 기록이 남겠죠. 예, 기록이 남겠죠. 나중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세수 부족하다. 세금이 부족하다. 그래 버리면은 굳이 도로에 예, 경찰관들이 단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장착하신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랙박스 예,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은 예, 오늘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해서 집으로 바로 예, 바로 예, 지로용지로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유지사랑님, 오르카님. 예? 경찰도 없었어. 카메라도 없어요. 60km야. 75km 달렸어. 그러면 걸린 거예요. 과속으로. 빅데이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해요. 그럼 자율주행하면 거기 주행 기록이 다 남아요. 오늘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만약에 6번, 7번을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범칙금만 100만 원 넘게 내야 되고 한 달 만에 면허 정지, 핸들에 손도 못 대고 무조건 자율주행 차만 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앞으로 차세대 기기가 나오고 얼마든지 정부가 이용하면은 이용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세금이 부족해. 그럼 이걸 갖다가 버튼 한 번만 딱 눌러. 그러면 전국에 있는 내비게이션의 모든 운행 기록이 경찰서로 다 들어와. 그러면은 한 방에, 버튼 한 방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근데 그건 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진짜 정석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죠. 뭔가 찜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보면은 주행 기록 다 나오잖아요. 당신의 운전 점수는. 그걸 그냥 뭐, 재미로 보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전기차. 당연히 전기차를 만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개발이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착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떼어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좀 이제 아직까지는 발전이 더딥니다. 더뎌.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뭐 배터리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자료를 하나 봤어요. 옛날 자료를 하나 봤는데 어떤 자료냐?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에 이렇게 쭉 달리고 아니면 어두운 밤거리 보면은 그 천동네 거기 보면은 뭐 천동네 죄송합니다. 저기 경치 좋은 곳 있잖아요. 저 시외 경치 좋은 곳. 그런데 달리다 보면은 가로등이 안 켜져 있어서 정말 헤드라이트를 켜도 앞이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어두우니까. 앞에서 차라도 한 대 달려주면은 가시거리가 확보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데는 이게 좀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시 전원을 계속 놓으면은 전력 부족 하잖아요. 에너지 소비잖아요, 에너지 소비. 그래서 뭘 달았어요? 태양광.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걸 이제 충전을 해서 가로등이 켜지게끔. 태양광 가로등이 정말 많이 설치가 됐었어요. 정말 많이 설치가 됐었어. 그런데 그게 또 사용 중단이 됐어요. 가로등이 설치는 돼 있는데 왜 안 켜져 있지? 좀 궁금하더라고. 이 관리 안 하나? 충전이 안 되나? 근데 원인이 있더라고요. 원인이. 이겁니다. 네. 자, 사진 잘 보이세요? 요거. 보면은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낚시한다고 이 배터리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훔쳐가니까 이걸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 가로등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양심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 낚시한다, 뭐 발전기 돌린다 해서 이거 훔쳐가는 거야. 아니, 그럼 못 훔쳐가게 CCTV를 설치하면 되죠. 그럼 그 CCTV는 거기다 또 축전지 달면 그것까지 훔쳐가고. 예, 참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예, 훔쳐간대요 다. 예, 이렇게 쑥 걷어가 버리니까 예, 운영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공짜다 싶은 거죠. 공짜다 싶은 거. 자,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도 반드시 봐야 한다. 전기차 보급률이 올해부터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배터리 기술력, 전기차 배터리 이 섹터를 여러분들도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그냥 무진정, 무작정,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되죠. 차트상의 신호, 얘네들이 매집이 끝나고 올라가는 시점, 아니면 추세 전환 심리 신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배웠던 투매추론 이론에 나오는 자료가 나오면 반드시 한번 찝어라도 봐야 됩니다. 2019 CES 가전제품부터 자동차 기술 할 거 없이 IT에 대한 신기술들이 총망라되는 대규모 박람회입니다. 대규모 박람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죠. 융합 가전, 융합 가구. 이제 가전은 가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가구와 함께하고 가구는 가전과 함께한다. 소파에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소파에서 이제 아이스볼, 냉장 기능이 또 있거나, 협탁인데 그 안에서 와인셀러가 된다거나, 옷장인데 옷장이 옷장. 근데 문짝을 싹 쓰드으니까 문짝이 디스플레이 싹 변하면서 TV라든가 유튜브 인터넷 검색할 때 싹 나와요. 기가 막히죠.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예, 그런 기술들. 융합 가전. 융합 가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자제품 부품군이 되겠죠. 콘덴서, 저항 등등등. 융합 가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야. 많은데 최근에 이제 SCD. 자, SCD 잘 알죠? 네, SCD 잘 아실 겁니다. SCD 종가법 제대로 나왔네요. 종가법. 그리고 시스웍 얘네들을 보면은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는 일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종목군 테마군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요런 애들이 융합가전, 가구 융합가구 그런 쪽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2019 CES는 이런 것뿐만 아니죠. 5G, 해킹 관련 또는 또 센서, 프로그램 센서, IT 등등등 엄청나게 소개가 됩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인데, 당장 다음 주죠. 살펴봐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터치. 이 터치는 우리가 이제 망막이라든가 그 시스템 있잖아요. 화면 이제 만지는 시스템. 어떤 터치라고 터치도 상당히 많아요. 빛을 이용한 터치도 있고 한데 소리를 이용한 터치 기술도 있고 동작 감지를 해서 동작 인식이죠. 그걸 해가지고 터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지금 현재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주 좋죠. 아주 좋죠. 허공에서 터치하는 시로 두 번만 탁탁 하면은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아요. 그걸 갖다가 그런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앞으로 계속 되겠죠. 초연결 사회니까. IoT. 아무래도 20대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가장 먼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IT 이쪽.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모두가 자긍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버를 만들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방송할 수 있는 유튜버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인가?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받고 이렇게 교육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인터넷에 뭐 댓글들 보니까 뭐 누가 뭐 성인 몇 명 대상으로 하는데 뭐 10명이 모였다더라. 와. 유튜버로 할 수 있게끔 뭐 방송장비 구매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끼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겠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 예,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면 투자해야죠. 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자, 뉴스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10일 신년회견 국정운영 구상 공개. 자, 날짜 나왔죠? 10일 10월 10일이면은 10월 8일이나 9월쯤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움찔움찔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10일날 뉴스 탁 터지면 10일날 번쩍하고 11일 호재가 크다. 그럼 그 다음날까지 치솟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럼 그 다음날 거래량 없애면서 바닥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날짜 항상 날짜 엄청나게 파급력 있는 애들은 올라가도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뚝 떨어집니다. 파월. 파울이 아니라 파월. 예, 누구예요 이거? 예, 누굽니까 이분? 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님이시죠. FED.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시사. 세계 증시 급등.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방송 보시기 바라고요. 알릴레오, 홍카콜라 대격돌, 여야 유튜브 대전. 이게 제일 핫 이슈죠, 여러분들. 제일 핫 이슈. 공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이 첫날부터 대거 구독자를 끌어모으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정치권의 또 다른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최영원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0시 유튜브에 공개한 알릴레오 첫 방송. 한때 시간당 5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이라고 한 유 이사장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의 뿌리와 배경, 핵심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지율 하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 여당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구원 등판인 셈입니다. 한간에는 어떤 그 보수 유튜브 방송하고 우리 알릴레오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도들도 하시던데요. 유 이사장이 언급한 방송은 바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TV 홍카콜라. 20만 구독자를 확보하며 대북 문제와 경제 현안 등 사회 이슈 전반에 걸쳐 연일 정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사파 정권은 북한의 김정은이만 쳐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선 친북 좌파 방송이라며 견제구를 날립니다.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나중에 보면 전부 친북 좌파들 겁니다. 월 3천만 누적 이용자 수를 기록하며 평균 1000분가량을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유튜브에서 여론 선점을 위한 여야 거물급 정치권 인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예,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채널이 만들어져 있어요. 유시민 모레 고칠레오 통해 정계 복귀설 일축 전망. 이런 뉴스들이 지배적으로 나오면서 지난 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YBM넷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누구 관련주예요? 누구 관련주입니까?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우리 뭐 매매 기법에 거의 다 맞게 걸려 들어가지고 반응이 잘 나왔어요. 그렇죠? 풍강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보혜양조. 이거 뭐, 첫 주자죠? 보혜양조. 또, 흥국. 그리고, 우리들 제약. 뭐, 등등등. 네. 현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이분과 같은 이제 맥락이다 해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설마 등판 안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어려운데 유시민 전 장관 작가님 의리파잖아요. 그럼 구원투수로 등판하지 않겠냐? 저분 의리파잖아.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어버린 거죠. 되어버린 거. 그래서 본인께서 극구 부인을 하시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희망, 기대 심리가 저렇게 만들었다. 밀레니엄의 기대 심리를 같이 비교할 수가 있겠죠. 2900포인트 때 미쳤죠. 어마어마. 부활의 백고동 울렸다. 조선업 7년 만에 소주 1위를 탈환하다. 유시민 작가 관련주로 시장에 알려져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게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뭐 그런 이제 종목들이 상위 1등, 2등, 3등, 4등 뭐 이렇게 한다 쳐요. 그 바로 밑에 화인베스트, 뭐 동일철강 이런 애들, 이런 종목들 전부 조선업을 끼고 있죠. 조선업과 유시민 작가님 요렇게 거의 뭐 지배적이었다. 지배적이었다. 충분히 모멘텀은 붙었었고 내일장 지켜봐야겠죠. 줄고 있던 중국의 미세먼지가 다시 증가한다. 한반도의 영향은 삼성전자의 미세먼지 대응 관련해서 시장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세먼지 연구소를 신설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계속 날라오고 그쪽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난 모르겠다.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타격을 받아요. 점점 고령화시대인데 우리나라의 그 신체 기능상 고령화되었을 때 미세먼지를 계속 흡입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거 안타깝죠. 아프게 나이가 들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 나서겠대요. 참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미세먼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싫지 않아요? 밖에 나갔을 때 흙모래가 입에 들어간 느낌, 그런 걸 겪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미세먼지 심한 날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다음 주 반응하는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 정책은 걸음마다. 친환경. 성면 제거 제대로 안 하면은 6개월 업무 정지를 하겠다. 성면 해체 기준을 어겨서 벌금형 이상을 받는 업체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2회 선고시엔 등록이 취소됩니다. 기존에는 1년간 벌금형 이상을 3회 받아야 등록이 취소됐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이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법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건물을 부시는 사람, 그걸 또 실어서 나르는 사람, 그 물건을 실었던 차량, 그 보관하는 업체, 부지, 자격증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처분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겠죠. 이거 뭐 어떻게 다이렉트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이거 알아보니까 힘들어요. 태양광 관련 뉴스 종합. 결국은 올 봄 이야기인데 태양광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아까처럼 다 훔쳐가지만 않으면. 2019년을 관통할 트렌드 키워드. 감성 자극과 그리고 환경. 여기서는 소비자들 트렌드 중요한 것 해가 같아요. 다르게 정말 빠르게 바뀝니다. 장사하는 분들 또 사람 상대하는 분들 이거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죠. 올해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지 남주현 기자가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봤습니다. 평범한 사진관처럼 보이지만 카메라만 있고 사진사가 없습니다. 리모컨을 눌러가며 찍는 셀프 사진관입니다. 자연스러운 둘의 모습을 찍고 싶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직관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재미를 제공해 감성을 자극하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 미세 플라스틱의 역습 이후 친환경 소비는 반드시 필환경 소비로 강화됐습니다. 친환경 소비하지 않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반드시 필자를 넣음으로써 우리 모든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수준으로 친환경 소비를 해야 된다. 개인컵을 사용하고 종이 빨대를 접하는 등 일상도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못 느꼈고 근데 이거 쓰는 것보다는 그냥 컵으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씩 줄이면 낫지 않을까요?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유튜버 치도는 신체 사이즈나 몸을 드러내는 걸 꺼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몸을 가져도 예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몸이 있다. 이런 몸 가진 사람도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다.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밖에도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진상 고객의 대척점인 매너 소비자. 과거를 재해석해 현대화한 뉴트로도 올해 주요 트렌드로 꼽힙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예,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20대만 고용률 회복을 못하고 있다. 무인화 관련 뉴스 종합. 이건 자주 보던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중국의 인구 감소로 골머리. 인도 맞네요. 5년 뒤 인도가 추월. 수십 년간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해온 중국이 이제는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이 2명을 낳지 않으면 과세해야 한다는 황당한 정책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지구상 최대 인구대국 중국이 작년도 신생아수 통계로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중국관용 환구시보는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수가 1,5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추정치가 공식 확인되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말 13억 9천만 명이었던 중국 인구는 올해 14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인도에 최대 인구국 지위를 넘겨주고 2029년에는 14억 4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인구 감소가 중국이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거라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8년은 중국 인구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억될 거라며 노령화 문제는 가속화되고 경제 활력은 약화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한자녀 정책을 두자녀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2명을 낳지 않으면 과세한다는 황당한 정책 제안까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산하 제한 완전 폐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정당국은 지난 여름 2019년 황금 돼지해를 기념해 새끼 돼지 3마리가 등장하는 의미심장한 우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 해결책은 다양한 게 있겠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중국 헬스케어 용품 해외 직구 규제 풀렸다. 국내사 기회. 새해 1월부터 해외 직구 허용 품목에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용품 추가. 그러니까 바이넥스, 유틸렉스 움직였던 것 같은데. 바이넥스. 와, 거래량. 와, 거래량. 유틸렉스. 이건 신규주라 갖고. 이런 애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중국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거나 중국 자본을 받아서 사업 영위 범위 늘리고 사업 영역 늘리고 더 투자하고 그런 이제 기록이 있었던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검색할 때 중국 하고 이제 같이 키워드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본다거나 그러면 되겠죠. 귀, 눈썹 안 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하다. 내비로 또 정체구간 음성 안내도 받을 수고 있고 전자에서 자동차까지 영역 확장의 기술과 결합, 융합된다는 거죠. 융합기술. 60대 남성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2명 부상.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야기예요. KT 올해 새로운 LOT 블랙박스 시장 개척에 주력한다. 블랙박스 하면 거기에 들어간 이제 부속품들하고 또 있겠죠. 원래라면은 여행 시즌에 굉장히 좋은 방향이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덕에 배터리 시장도 급성장.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핵심인 배터리 산업도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과 중국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맹추격에 나설 계획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판매가 예상되는 전기차는 610만 대, 전기차는 2025년 2200만 대에 이어 2040년에는 전 세계 차량의 절반이 넘는 6천만 대가 팔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 생산 기업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일본과 중국이 양분한 가운데 10위권 안에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진입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은 모두 76,950메가와트시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나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보조금을 중단하는 2020년이 그야말로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제기어와 폭스바겐 등에 납품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해외에 공장을 증설하는 등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 6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50만 대 이상인 34기가와트시인 생산 능력을 2020년까지 180만 대 규모인 110기가와트시까지 늘려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뒤처져 있지만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력이 뛰어난 만큼 올해부터 점유율이 급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전기, 전류, EMI, ESS, 어차피 배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다 그렇죠. IoT,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그렇죠. 초연결 사회의 기본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거. 자, 가전쇼에 뛰어든 자동차, 소비자 사로잡는 신기술 향연. 2019 CES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은 거의 다 나와요. 네,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체크하면서 눌러보시면 나오죠. 허공에 휘저은 손가락도 감지, 터치의 진화, 이런 기술력 앞으로 굉장히 환대받을 수 있어요. IoT, AI를 접목한 산업 현장을 바꾼다. 독립된 한 개의 기술 한 개가 아니라 하나의 것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융합 기술은 앞으로 차세대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서 가격이 1.5나 한 개의 가격이 되면 좋은데 이게 1+1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3 같아요. 3.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3이야. 이게 이제 대중화되고 좀 많이 나오고 중소기업들도 만들고 그럼 이제 적정 가격선에서 타협점이 나타나겠죠. 그 시기까지는 일단은 지켜본다. 그렇죠? 매년 반복되는 작심삼일, 단계적 만족감 필요. 다이어트 이야기죠. 봄이거든요. 다이어트는 항상 건강하게 해야 된다. 헬스케어. 이제 겨울 끝나고 좀 날 따뜻하게 시작하고 하면은 점차 또 이제 건강 관리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증가를 할 거예요. 미리 알고는 있읍시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관계없는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파급력 있는 뉴스와 거기에 맞는 차트, 기술적 기본적, 기술적 모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를. 그래서 제가 추억의 자료라고 해서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추억의 2014년 10월 영상.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벌써 댓글 한 분 댓글 남겨주셨네요, 방금. 70일간 단타 매매 전 종목 수익 시작. 마지막 3일 동안은 13종목 몰아치기. 영상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기운 받아가세요. 하락장이든 관계없이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 기다리고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어요? 다음 주 2019년 투매추론 원적법 심화편이 1월 10일 발매됩니다.
네, 예약하시는 분들에게 CGV 영화 관람권을 제가 개인적인 사비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개인적인 사비로 영화 티켓 넣었으니까 주말에 가장 가까우신 한 분과 영화 한 편 보세요. 아, 네, 오르카님 감사합니다. 네,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캔 노래 틀어드릴게요. 우리 또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캔. 내 세상처럼 누벼가며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기막힌 세상 돌아보며 서로